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LN 뉴스입니다. 최근 삼천동 소재 A초등학교에서 도서 구입 수의계약과 관련해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공고를 취소하고 재공고 후 또다시 취소하는 행정으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홍재희 기자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삼천동 소재 A초등학교가 2018년도 1학기 도서 구입 수의계약 공개 입찰에서 개찰이 이루어진 후 공고를 취소, 재공고 후 또다시 취소하는 엉터리 입찰 행정으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삼천동 소재 A초등학교는 지난 16일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에 2018년도 1학기 도서 구입 수의계약을 공고해 20일 오전 10시에 입찰을 마감하고 오전 11시 개찰을 실시했습니다. 개찰 결과에 따라 B업체가 1순위로 선정됐고 별도 적격 심사 없이 입찰업체로 선정된 상황이었지만 A초등학교 측은 오후 1시 49분에 돌연 입찰을 취소했습니다. A초등학교는 이날 오후 2시 2018년도 1학기 도서 구입 수의계약 긴급 재공고 23일 12시까지 입찰을 마감하겠다고 올렸다가 오후 2시 16분에 또다시 취소했습니다. A초등학교 측은 나라장터에서 취소 사유를 견적 제출 기간 변경으로 게재했지만 정작 취재 결과 예정 가격 오류 발생으로 인한 취소였습니다. A초등학교 관계자는 23일 날짜 공고 취소는 교장에게 물어보지 않고 올려서였다고 답변, 학교장의 결재가 없는 공고를 다시 올리는 잘못을 시인한 셈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이제 결제를 맡아 하는데 지금 몸이 안 좋으셔서 제가 막 하려다가 그러니까 저도 약간 멘붕 거죠. 이게 잘못됐는데 하다가 이것을 확인을 하고 고쳤어야 돼요. 플러스 1%로 0에서 플러스 1%로 고쳤어야 돼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저희가 바로 연락을 못 드린 것도 실장님이 출장이셨어요. 이에 대해 입찰에 선정된 B업체는 수의계약으로 개찰 결과 일이면 당연히 선정된 것인데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B업체는 이어 공고와 취소가 반복되는 것은 A초등학교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업체를 선정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B업체는 또 전자입찰을 실시하면서 시스템 운영에 대한 미숙과 전문성 부족으로 낙찰 번복 사례가 발생해 빚어지는 업체의 피해는 누가 책임지느냐며 초보적인 실수로 낙찰되거나 낙찰자가 뒤바뀌는 사례가 발생되는데 개선할 생각조차 안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와 관련 조달청 관계자는 개찰하기 전에 취소가 이루어졌다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개찰 후에 취소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며 견적 제출 기간 변경 시에도 1위 선정 업체에 최소한 이해를 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전북교육청 측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에서 계약 관련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잦은 계약 사무 실수가 빚어지고 있어 교육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LN 홍재희입니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26일 인천신용보증재단 등과 한국GM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저금리 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한국GM 경영 문제가 지역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인천 전역의 일자리 감소와 경기 침체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 대한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인천시와 신한은행은 40억 원의 보증 재원을 특별 출연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은 특별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500억 원 규모로 특례 보증을 시행하게 됩니다. 펩타이드 신약 전문 벤처기업인 펩트론이 오송 첨단의료 복합단지에 연구소와 임상시설을 건립하고 본격적인 신약 개발에 나섰습니다. 펩트론은 26일 오송 첨복단지에서 이장섭 충북도 정무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송바이오파크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오송바이오파크는 파킨슨병과 당뇨병 등 약효 지속성 치료제를 개발하는 연구소와 임상시료를 생산하는 시설로 구성됐습니다. 펩트론은 앞으로 오송 2생명과학단지에 신약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전북 익산시 영등동 국가산단 내 폐기물 처리를 놓고 정부와 익산시가 책임 떠넘기기에 나섰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익산 영등동 국가산단은 4,200톤가량의 폐기물이 방치돼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홍재희 기자입니다. 도심 한가운데 방치된 폐기물로 논란이 되자 전북 익산시는 이달 9일까지 폐기물을 처리터로 조치하겠다고 했지만 익산시와 정부는 피풍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여전히 영등동 국가산업단지에 쌓인 수천 톤의 폐기물 처리 주체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있고 시는 제3자의 위치라는 입장입니다. 더욱이 이곳은 오는 10월 개최될 전국체전 숙소로 활용될 호텔에 건립되고 있는 곳 옆이어서 시민들은 익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비춰질 이미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사회에 걸쳐 신속한 처리 명령과 함께 고발 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해결 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가 되는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도 있어 수사 의뢰를 해놓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또 산업 폐기물 처리 주체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있다며 첫 번째 책임자는 폐기물을 버린 사업자, 두 번째는 토지 소유자인 산업부, 세 번째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익산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폐기물 관리법에 보면 첫 번째가 폐기물 배출업자, 두 번째는 환경부와 지자체에 있다며 현재 업자가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 폐기물이 처리된 후 산업부에서 건물 철거에 대해 논의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을 보시면 폐기물 어떤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관리해야 되는 거는 폐기물에 대해서 되집행을 할 수 있는 거는 환경부 장관과 시도구청장이거든요. 익산시 관계자는 국가산단이 익산시에 위치하고 있어 익산시도 완전히 책임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기업을 관리하지 못한 정부 책임이 크다며 시에서는 시 역할에 맞게 축구 명령을 내려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랜 홍재입니다. 팀엑스OX가 강원 춘천시 소재 친환경 데이터 센터 집적단지인 K클라우드파크에 최초로 입주합니다. 박학래 팀엑스OX 대표는 26일 강원도청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건립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팀엑스OX 등은 협약을 통해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고 춘천 지역의 새로운 미래 전략 산업으로 데이터 산업을 공동 육성키로 했습니다. 팀엑스OX 데이터 센터의 시설 규모는 강원도와 협의해 결정할 계획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남원시가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지만 관리할 공간이 없어 타 지역 박물관에서 분산 관리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전예은 기자입니다. 전북 남원시는 도내에서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보존, 관리할 시설이 없어 정작 중요한 것들은 다른 지역에 맡기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보유한 지정문화재를 보면 국보 1점, 보물 26점, 사적 5개소, 명승 1개소, 국가민속문화재 3건, 천연기념물 2건, 유형문화재 33점, 무형문화재 8명, 기념물 8건, 민속문화재 5점, 문화재 자료 29건 등입니다. 또한 남원 지역에서 출토된 국가기속문화재만 해도 4,250점에 이릅니다. 그러나 남원 지역에는 이들을 보존할 시설이 없거나 규모가 안 돼 대부분 문화재들이 타 지역에서 보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남원의 문화재를 보관하고 있는 박물관은 춘향 테마파크에 있는 남원 향토박물관이 유일합니다. 하지만 이는 전국 150여개 공립박물관 중에서 가장 작고 열악한 상태입니다. K랜 전예은입니다. 에너지를 몸으로 직접 깨치고 배울 수 있는 체험관이 열립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26일 대전 엑스포공원에서 미래에너지움 개관식을 열고 에너지 홍보와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 마련을 축하했습니다. 이번 미래에너지움은 시민들에게 에너지에 대한 인식과 문제인지를 위한 교육 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이번 미래에너지움에는 초중고 학생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몸으로 부딪히고 느낄 수 있는 콘텐츠가 마련됐습니다. 미래에너지움은 대전 엑스포공원 내 위치한 대전 전기에너지관 건물을 리모델링해 조성했으며 에너지 교육과 놀이 체험을 결합한 스토리텔링형 콘텐츠들로 꾸며졌습니다. 지난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죠. 전북 순창군이 함께하는 세상, 희망의 그림전을 옥천골 미술관에서 전시합니다. 손을 사용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입이나 발을 사용해서 그린 작품들인데요. 김경모 기자입니다. 전북 순창군에서 구족작가 특별전시회 함께하는 세상 희망의 그림전이 열립니다. 순창 옥천골 미술관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손을 사용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입이나 발을 사용해서 그린 창작 작품 20여 점을 다음 달 20일까지 선보입니다. 비장애인들이 쉽게 접하기 힘든 구족 작가들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희 순창 옥천 공립미술관에서는 이번 4월 장애인날을 맞이하여 한국 구족회화 작가들을 초대하였습니다. 구족작가 회화 21명의 작가들을 초대해서 한 땀 한 땀 그려놓은 좋은 작품들을 선보이고자 이렇게 전시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원과 많은 관람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전시회는 최병직, 김명기 등 전국 각지 21명의 구족회화 작가들이 함께했습니다. K랜 김경모입니다. 오늘의 브리핑 뉴스입니다.
충청남도가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직거래 시장을 키우겠다는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도는 오늘 도내 농업인, 학교급식 관계자 등 18명으로 구성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역협의회를 열고 직거래 시행 계획을 심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도는 직거래 경영체의 전문성 강화와 자립경영 확립, 직거래 참여 생산자 및 경로 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스마트 복지관 시범 사업에 올해는 3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 복지관은 건물이라는 물적 공간 없이 전문 인력이 도민 현장을 찾아 복지 수혜 대상자를 발굴하는 사업인데요. 종합사회복지관이 없는 노형, 연동 지역을 대상으로 자체 전문 인력을 확보합니다. 또 지역복지 수요조사와 틈새 취약계층 발굴 등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현지 완결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라북도 남원시가 남원 예촌 사업의 일환으로 광안루 서문주차장에 옛 물길 복원을 추진하는데 예산 낭비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초 남원시는 지난 2009년 시내 중심권 불법 주정차 등 주차난을 해소한다는 목적으로 사업비 108억 4,100만 원을 들여 서문주차장을 조성했었는데요. 그러나 지난 2012년 18억 6천만 원을 들여 서문주차장 테마공원 및 쌈지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이어 사업비 50억 원을 들여 올해 8월 완공을 목표로 옛 물길 공사와 주차장 개선 공사를 실시하는데요. 남원시 관계자는 예산 낭비라는 소리가 있는데 절대 예산 낭비는 아니며 이곳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K-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